내 머리 사용법 정철지연 허밍버드 출판사 제품 개발자 정철 옷장 속에 넥타이가 하나도 없는 사람 거실벽에 유명 화가의 그림 대신 자신이 쓴 글 한 줄을 더 걸어놓은 사람 강의 후 생맥주 한 잔 부딪히는 시간이 강의 시간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사람 시험 보는 딸에게 답을 하나도 틀리지 않는 것은 출제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기아 자동차, 하이트 맥주, 프렌치 카페, 삼양라면 등의 브랜드는 물론 식스센서, 불란, 아마겟돈 같은 영화 그리고 대통령 후보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수백 수천의 광고 카피를 쏜 사람 아직도 자판 대신 종이 위에 연필을 갖다 대야 글이 나온다는 사람 그 글을 혼자 읽으며 스스로 대견해서 희축희축 웃는 사람 그러나 이 같은 몇 마디 설명으로 글을 다 알 수는 없는 일 이 책을 읽으며 조금씩 더 알아가는 수밖에 절반은 카피라이터, 절반은 작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BC 에드컨 카피라이터 당국대학교 언론영상학부兼임 교수 서울 카피라이터즈 클럽 부회장을 지냈다. 지금은 정철 카피 대표, 한 글자, 불법 사전, 머리를 구하라, 인생의 목적어 등의 책을 썼다. 서산에 지는 해를 끄집어 올리는 방법 조용히 앉아 10시간을 기다린다. 동쪽으로 돌아 앉는다. 내일 뉴스 한 방송국이 자정 직전에 내일 뉴스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노스트라무스를 메인 앵커로 내세운 이 예언 뉴스는 방송 3일 만에 90%를 넘는 폭발적인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모습대로 정확한 내일 뉴스를 하루하루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밤 9시 뉴스가 폐지될 거라는 얘기가 들렸고 모레 뉴스를 적극 검토하는 방송사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방송 한 달 만에 내일 뉴스는 폐지되고 맙니다. 시청률 제로로 곤두박질 쳤기 때문입니다. 의외라고요? 당연한 일입니다. 내일 일을 오늘 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기대감과 가능성이 사라진 내일은 죽은 내일입니다. 이 글은 왜 자의에서 우로 쓰지 않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썼냐고 물으신다면 늘 고개를 좌우로만 흔드는 데 익숙한 당신이 이 글을 읽으면 위로 아래로 목 운동 좀 하시라고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라고. 밤이 캄캄한 이유 연극의 1막과 2막 사이에 캄캄한 밤이 있는 이유는 옷을 갈아입으라는 뜻입니다. 1막의 얼상을 2막에도 그대로 입고 나온다면 연극이 너무 지루할 테니까요. 오늘과 내일 사이에 캄캄한 밤이 있는 이유는 생각을 갈아입으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생각을 내일도 그대로 입고 살아간다면 인생이 너무 지루할 테니까요. 지금이 낮이라면 어제의 생각을 오늘도 그대로 입고 나왔는지 살펴보십시오. 지금이 밤이라면 내일 아침엔 어떤 생각으로 갈아입을지 미리 살펴두십시오. 지갑과 인생 용돈에는 두 종류가 있다. 주는 것과 드리는 것. 주는 것은 갈수록 늘어나고 드리는 것은 갈수록 줄어든다. 지갑 속에 인생이 있다. 당신은 모자를 몇 개나 갖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자를 쓰는 것은 누군가와 싸우겠다는 계리를 밝히는 것입니다. 투수가 모자를 쓰는 것은 타자와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농부가 모자를 쓰는 것은 태양과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마술사가 모자를 쓰는 것은 관객의 눈과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예비군이 모자를 쓰는 것은 조롱과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모범 운전사가 모자를 쓰는 것은 비모범 손님과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영화 감독이 모자를 쓰는 것은 평범함과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보안관이 모자를 쓰는 것은 동정심과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머리를 감지 않은 사람이 모자를 쓰는 것은 창피함과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머리카락 하늘 없는 사람이 모자를 쓰는 것은
비웃음과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 소리 없는 선전포고를 몇 개나 갖고 있습니까? 딱 절반만 갖다 버리십시오. 물론 모자만 버려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모자 속에 들어있는 머리, 그 머릿속에 웅크리고 있는 성리에 대한 집착까지 함께 버려야 합니다. 싸움은 지친 인생을 더 지치게 만드는 지극히 비생산적인 게임입니다. 이기든 지든 비기든. 문제를 미리 가르쳐주는 시험.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묻는지 아십니까? 후회 없이 살았는가? 문제를 알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모읍 답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언행을 터는 또 하나의 방법. 용기 없는 언행 강도는 언행문을 가감히 열지 못한다. 그렇다고 그가 영원히 언행을 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용기 있는 언행 강도가 언행을 틀고 나오는 순간 그를 틀면 된다. 물론 용기 있는 강도가 언제 언행을 틀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밤낮 없이 언행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끈기만 있다면 언행을 틀지 않고도 언행을 틀 수 있는 것이다. 용기 있는 자만이 세상을 얻는다는 가르침은 틀렸다. 끈기가 용기를 이길 수도 있다. 옐로우 카드. 심판은 스포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경기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수 따로 심판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이 선수 겸 심판입니다. 이기기 위해 반칙을 하는 나를 발견한다면 내가 나에게 옐로우 카드를 꺼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옐로우 카드를 꺼낼 줄 아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레드 카드를 받지 않습니다. 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택시 운전사에게 기사님 운전 참 잘하시네요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그 기사는 운전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입에게 나를 자랑하는 일을 시키지 마시고 남을 칭찬하는 일을 시키세요. 그것이 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내 자랑을 하고 싶어 입이 건질거리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건질거리면 그냥 긁어주세요. 내 자랑은 남의 입이 해줄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과 네가 모르는 것. 점심시간 너와 나는 마주보며 건널목에 서 있다. 나는 내가 서 있는 쪽으로 건널 것이다. 너는 내가 서 있는 쪽으로 건널 것이다. 나는 내가 나온 빌딩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는 내가 나온 빌딩으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내가 지나쳐온 식당을 찾을 것이다. 너는 내가 지나쳐온 식당을 찾을 것이다. 나는 내가 지겨워하는 청국장을 먹을 것이다. 너는 내가 지겨워하는 갈비탕을 먹을 것이다. 얼마 후 너와 나는 다시 마주보며 건널목에 서 있을 것이다. 나는 내 곁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모르고 너는 너 곁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모르고 세상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어. 나를 볼 수 없는 거울. 우리는 거울 속에 나를 들여다보며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만지고 옷깃을 여민다. 거울은 내 단점과 허점을 지적해주고 보완해주는 고마운 물건이다. 하지만 나를 볼 수 없는 거울도 있다. 그것은 자동차 빅밀러. 빅밀러는 나를 들여다보는 일만큼 세상을 들여다보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사고는 나를 살피느라 세상 살피는 일에 소홀할 때 일어난다. 하나님의 컨디션. 길에 떨어진 동전은 하나님이 내게 던져주신 선물이 아니다. 하나님은 동양 그릇을 향해 던졌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아 빗나간 것이다. 하나님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엔 내가 대신 수고를 좀 해야 한다. 하늘을 보는 사람들. 한 사람이 가던 길 멈추고 고개 들어 하늘을 본다. 마주오던 사람이 따라서 하늘을 본다. 또 한 사람이 하늘을 본다. 또 한 사람이 하늘을 본다. 길을 가던 모든 사람들의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본다. 맨 처음 하늘을 본 사람은 이미 그곳에 없다. 우리는 가끔 왜 하늘을 봐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늘을 본다. 남들이 다 보니까. 동전은 땅에 떨어져 있는데. 초코파이만한 고민.
세상 모든 고민은 초코파이만한 땅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땅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사기를 당해 땅을 날려버리면 어떡하지? 친구가 내 땅을 담보로 써서 가면 어떡하지? 내 땅이 지전으로 흔적도 없이 꺼져버리면 어떡하지? 내 땅 속에서 국보급 보물이 쏟아져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면 어떡하지? 피자만한 땅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자존심 상해서 어떡하지? 초코파이 공장이 문을 닫으면 내 땅을 무엇만 한 땅이라 불러야 하지? 그러나 진짜 초코파이를 가진 사람의 고민은 하나뿐. 나 혼자 먹을까? 친구랑 나눠 먹을까? 2번 읽어야 하는 것. 물은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쉬지 않고 흐른다. 내가 상류에 있든 하류에 있든 언젠가는 내게도 물에 적실 기회가 온다. 흐르는 물을 쫓아다니지 말고 지금 그 자리에서 물이 내게 흘러올 때를 기다려라. 그리고 내게 도착한 물이 나를 떠날 때는 붙잡으려 하지 마라. 물은 붙잡는다고 붙잡아지는 게 아니다. 바다로 가고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비가 되어 다시 내게 온다. 여기까지 물을 돈으로 받고 다시 읽어보십시오. 돈은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쉬지 않고 흐른다. 내가 상류에 있든 하류에 있든 언젠가는 내게도 돈에 적실 기회가 온다. 흐르는 돈을 쫓아다니지 말고 지금 그 자리에서 돈이 내게 흘러올 때를 기다리라. 그리고 내게 도착한 돈이 나를 떠날 때는 붙잡으려 하지 마라. 돈은 붙잡는다고 붙잡아지는 게 아니다. 바다로 가고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비가 되어 다시 내게 온다. 시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2가지. 되돌리고 싶다. 되돌릴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서툰 꼼수를 써서 이겼다. 이런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꼼수를 써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겼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이겼노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서툰 꼼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2번, 3번 통하는 꼼수는 없습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는 말을 다 믿지는 않는다. 그러나 안 하면 된다는 말은 아예 없다. 문제와 답. 10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중 나머지 단어와 관련 없는 단어 하나를 찾아보세요. 치과, 이빨, 잇몸, 스케일링, 충치, 치아, 서울역, 칫솔, 사랑니, 털니 이상입니다. 어려운가요? 어렵지는 않지만 왠지 당신이 생각한 답이 정답은 아닐 것 같은가요? 그게 정답이라면 이런 문제를 냈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정답은 서울역입니다. 당신이 생각한 답과 같은 서울역입니다. 세상 모든 문제는 답을 몰라 못 푸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없어 하거나 주저하다 못 푸는 것이지요. 지금 당신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당신이 알고 있는 답 그대로 행동하시면 다 풀 수 있습니다. 돌아가거나 비켜가려 하지만 않는다면. 의자와 의지. 의자는 앉는 것, 앉아서 때를 기다리는 것. 의지는 서는 것, 일어나 뜨겁게 도전하는 것. 인생이 어려운 건 이 2 단어가 닮았기 때문이다. 의지해야 할 때 의지해 자리를 놓치거나 의지해야 할 때 의자해 기회를 놓치거나. 이빨. 새치 혀의 실수를 막아주는 건 이빨이다. 위아래로 문을 굳게 닫아 혀의 움직임을 경계하는 것이 그의 일이다. 혀의 실수를 미처 막지 못했을 땐 날아오는 주먹에 부러지고 피 흘려야 하는 것이 그의 일이다. 혀는 투덜거리거나 비명을 지르면 그만이다. 음식을 끊어주고 씹어주고 갈아주는 일도 늘 그의 몫이지만 그 맛을 느끼는 건 다시 혀의 몫이다. 이빨의 가보호 속에서 혀는 병들지 않는다. 나이를 먹어도 주름 하나 생기지 않는다. 썩고 흔들리고 뽑히는 건 여전히 이빨이다. 이빨은 이렇게 아픈 인생을 살다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묵묵히 죽어간다. 하지만 죽어도 죽지 않고 털리로 부활하는 건 새치혀가 아닌 이빨이다. 나는 기준이 아니다.
세상은 나를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나를 기준으로 스마트폰을 만들었다면 사용은 그냥 이해하기도 어려운 기능들을 이처럼 많이 우겨 넣었을 리 없다. 나를 기준으로 짜장면을 만들었다면 매번 내가 보통과 꽃배기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리 없다. 나를 기준으로 광고 모델을 결정했다면 김태희나 전지현의 몸값이 전도연보다 비쌀 리 없다. 나를 기준으로 담배를 만들었다면 한 갑에 달랑 20개만 들어있을 리도 없고 담배의 기계가 몽땅 연필만 할 리도 없다. 나를 기준으로 술집을 설계했다면 술집 한쪽 구석에 간이 침대가 놓여있지 않을 리 없다. 나를 기준으로 정장을 만들었다면 넥타이라는 숨막히는 줄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리 없다. 나를 기준으로 TV 프로그램을 편성했다면 그 시끄러운 양반들이 주말 저녁을 독차지하고 있을 리 없다. 나를 기준으로 육개장을 만들었다면 지푸라기와 별반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고사리가 거기에 들어있을 리 없다. 아무리 둘러봐도 나는 기준이 아니다. 기준이 아니니까 마음에 드세요? 이 정도면 됐나요?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라고 귀찮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없다. 따라다니며 시간 빼앗는 사람도 없다. 기준들이 불쌍하다. 1등이 외로운 44가지 이유. 1등은 집중 조명을 받으니까. 집중 조명을 받으면 눈이 부시니까. 눈이 부시면 눈이 나빠지니까. 눈이 나빠지면 안경을 써야 하니까. 안경을 사려면 지갑을 열어야 하니까. 지갑을 열면 주민등록증 사진이 보이니까.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면 옛날이 그리워지니까. 옛날이 그리워지면 동물 생각이 나니까. 동물 생각이 나면 동물을 만나야 하니까. 동물을 만나려면 전화를 걸어야 하니까. 전화를 걸면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니까. 없는 번호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외로워지니까. 외로워지면 외로움을 지워야 하니까. 외로움을 지우려면 전화번호를 지워야 하니까. 전화번호를 지우면 기억도 지워지니까. 기억이 지워지면 내가 허전해지니까. 내가 허전해지면 다시 채워야 하니까. 다시 채우려면 새로운 책을 사야 하니까. 새로운 책을 사려면 서점에 가야 하니까. 서점에 가려면 술집 앞을 지나가야 하니까. 술집 앞을 지나가려면 인내가 필요하니까. 인내가 필요하면 담배를 물어야 하니까. 담배를 물면 내가 마비되니까. 내가 마비되면 허전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허전함을 느끼지 못하면 채울 필요가 없어지니까. 채울 필요가 없어지면 책값이 굳으니까. 책값이 굳으면 술집을 그냥 지나칠 이유가 없어지니까. 술집을 그냥 지나칠 이유가 없어지면 들어가야 하니까. 들어가면 혼자 마셔야 하니까. 혼자 마시면 혼자 취하니까. 혼자 취하면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해야 하니까.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면 사람들이 웃으니까. 사람들이 웃으면 외로워지니까. 외로워지기 싫으면 술집을 나와야 하니까. 술집을 나오면 갈 곳이 없으니까. 갈 곳이 없으면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어야 하니까.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으면 달이 내려다보고 웃으니까. 달이 웃으면 더 외로워지니까. 더 외로워지기 싫으면 달을 피해 달아나야 하니까. 달을 피해 달아나면 달도 따라오니까. 달이 따라오면 더 빨리 뛰어야 하니까. 더 빨리 뛰어도 달은 끝까지 따라오니까. 끝까지 따라오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으니까. 피할 곳이 없어 달에게 집중 조명을 받고 마니까. 멸치의 슬픔. 죽는 날까지, 아니 죽어서도 끝내 듣지 못하는 말. 멸치 한 마리 주세요. 무리 속에 나는 진짜 내가 아닐 수도 있는데. 별과 달 중에. 별과 달 중에 누가 더 외로울까? 힌트는 별은 무수히 많은데 달은 혼자라는 것. 그래, 별이 더 외롭지. 무수히 많은 속에서 혼자인 게 훨씬 더 외롭지. 당신처럼 나처럼. 경력. 경력의 의미. 경력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그냥 얻어지는 경력은 없습니다. 역경. 공룡이 사라진 이유. 나는 공룡이 사라진 이유를 거짓말을 많이 했으라고 주장한다. 나는 공룡이 사라진 이유를 발가락이 못생겼으라고 주장한다. 나는 내 주장의 근거로 공룡의 입과 턱뼈 모양을 제시한다. 나는 내 주장의 근거로 공룡의 발자국과 발톱 모양을 제시한다. 그러나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누구의 근거가 더 설득력 있는지는 이미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너와 나의 엉터리 주장에 대해 공룡은 한마디 반박도 못한다는 것이다.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이다.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비와 눈의 차이. 눈 오는 날 떠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발자국. 당신이 어디로 떠났는지 조용히 이야기해주는 발자국. 당신이 얼마나 자주 뒤돌아갔는지 다 이야기해주는 미련 자국. 봄비 내릴 때까지는 지금 그 자리에. 깨끗한 손톱을 갖는 법. 손톱에게 힘든 일을 시키지 않고 피아노 치고 기타 치며 빈둥빈둥 놀게 한다. 틀렸습니다. 하루 한 번 내일 쏙 찾아가 매니큐어 칠해주며 왕비마마 모시듯 관리한다. 역시 틀렸습니다. 깨끗한 손톱을 갖고 싶다면 손톱에게 일을 시키십시오. 머리를 감으며 손톱은 저절로 깨끗해집니다. 설거지를 하며 손톱은 저절로 깨끗해집니다. 깨끗한 손톱을 갖는 법과 깨끗한 정신을 갖는 법은 같습니다. 오늘 사용법. 금요일은 토요일을 부러워합니다. 토요일은 일요일을 부러워합니다. 일요일은 월요일을 부러워합니다. 잠깐, 일요일이 월요일을 부러워하는 게 이상한가요? 하루 종일 낮잠 자는 일요일이 회사 가고 학교 가야 하는 월요일을 부러워하는 게 이상한가요? 이상할 거 없습니다. 금요일에겐 토요일이 내일이고 토요일에겐 일요일이 내일이고 일요일에겐 월요일이 내일이니까요. 모든 내일은 24시간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니까요. 시간이 아무리 손살같이 달려간다 해도 내일이 줄어드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꽉 찬 24시간이 남아있는 오늘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은 1초에 1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오늘은 다시는 사용할 수 없는 어제라는 이름으로 바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오늘 아껴 쓰십시오. 충무 김밥. 뭐지? 겨우 김하고 밥. 단무지도 계란도 없이 그냥 김하고 밥. 남들은 햄에 치즈까지 우겨 넣고 저 좀 예쁘게 봐주세요 하는데 이따위로 경쟁력이 있겠어? 대충 만들면 팔리겠지 하는 아니한 생각. 뭐지? 이게 팔리네? 겨우 김하고 밥인데 팔리네? 그렇군. 김밥이면 김밥답게 김하고 밥으로 승부해야지. 이름은 김밥이면서 단무지와 계란, 햄과 치즈로 승부하려는 무리들에게 오히려 일침 본질에 집중. 글자 하나의 요술. 구두는 그냥 구두입니다. 빨간 구두, 노란 구두 다 그냥 구두입니다. 굽이 높은 구두, 낮은 구두 다 그냥 구두입니다. 그러나 구두 앞에 새라는 글자 하나가 붙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구두가 아닙니다. 설레임입니다. 새 집, 새 차, 새 옷, 어떤 물건도 새라는 글자 하나만 붙이면 요술처럼 설렘으로 바뀌고 맙니다. 헌 구두에 설렘이 없던 헌 생각에도 설렘이 없습니다. 설렘이 없다는 것은 어역도 희망도 미래도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생각 앞에도 새라는 글자 하나를 붙여 요술을 부려보세요. 무겁던 생각이 새처럼 가볍게 날아올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의 무슨? 사랑의 눈을 뜨면 사랑의 눈이 먼다. 수신 확인. 메일을 보내고 곧바로 수신 확인을 눌렀다면 메일을 열어볼 때까지 수십 번 수신 확인을 눌렀다면 맞다. 당신은 지금 사랑에 빠진 거다. 사랑은 손가락이 닳아 없어질 수도 있는 아픈 개입니다. 사랑. 인간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 인간이 문자를 만든 이유를 아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싶었어. 마주보고 하기 어려운 얘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집마당에 써놓고 숨어서 지켜보고 싶었어. 그래서 문자를 발명한 거야. 그런데 비가 문제였지. 비 오는 날에 마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인간은 또 하나의 위대한 발명품, 종이를 만들어낸 거야. 인간의 역사만큼 긴 연애 벤지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지. 피로가 발명을 낳는다. 물론 틀릴 말은 아니지. 하지만 조금 더 섬세하게 말하면 사랑이 발명을 낳는다 아닐까?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 아닐까? 그래, 인류의 역사가 이어지고 발전하는데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었어. 어때? 너는 지금 인류의 역사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있니? 사랑하고 있니? 어쩌면 인간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은 문자나 종이가 아니라 사랑인지도 몰라. 종신형.
사랑은 나 속에 너를 가두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 이래라 저래라 배심원 의견은 못 들은 척 무시하는 것. 감옥 열쇠는 바다에 던져 버리는 것. 빈칸. 베이컨은 말했다. 땡땡하는 동안 hin행하지는 일은 불가능하다. 하이네는 말했다. 땡땡이에 미쳤다는 것은 말이 중복되어 있다. 땡땡이는 이미 미친 것이다. 톨스토이는 말했다. 땡땡엔 나이가 없다. 언제든 찾아온다. 캐런 선드는 말했다. 땡땡하는 것은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이다. 아이리스 모독은 말했다. 오로지 땡땡함으로써 땡땡을 배울 수 있다. 토니 모리스는 말했다. 땡땡은 있거나 없다. 가벼운 땡땡은 땡땡이 아니다. 빅토르 위고는 말했다. 땡땡한다는 것은 믿는 것이다. 김광석은 말했다. 너무 아픈 땡땡은 땡땡이 아니었으며 당신은 말한다. 땡땡땡땡땡. 혹심을 품으려면 한 번 연필을 들면 그 연필에 혹심이 다 닿을 때까지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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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고 끝도 없이 반복해서 쓰는 거야. 수천 장의 종이를 새까맣게 칠하는 거지. 수백 날의 밤을 새까맣게 만드는 거지. 내 가슴이 새까맣게 닿지만 남을 때까지. 그래도 사랑이 내게 오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는 뜻이야. 새로운 사랑은 그때 찾는 거야. 새로운 연필은 그때 드는 거야. 한 몸에 두 개의 혹심을 품은 연필은 없어. 비행기와 사람의 차이. 비행기는 예정된 시간에 떠난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떠난다. 비행기는 멀어지면 정이 된다. 사람은 멀어지면 적이 된다. 비행기는 기다리면 돌아온다. 사람은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다. 라이트 형제는 사람을 기다리다 지쳐 비행기를 만들었을 것이다. 반지. 반지는 남녀가 서로를 구속하기로 약속한 후 서로의 손가락에 채우는 작은 수갑. 형사용 수갑과 다른 점은 열쇠 없이도 쉽게 풀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한 사람에게 영원히 구속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사랑의 동요에는 어려움. 뒷모습. 뒷모습이 슬퍼 보이는 사람은 슬픈 거다. 뒷모습은 거짓말을 못한다. 카사노바의 실수. 카사노바의 실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사랑했다는 것이다. 사랑에 실패하는 법. 내가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사랑 표현을 꾹꾹 눌려서 한다. 상처받을 때를 대비해 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한 걸음 다가오면 한 걸음 물러난다. 너와 내가 사랑하면 누가 더 손해인지 소수점 아래까지 따져본 후에 손을 잡는다. 이 세 가지만 잊지 않고 실천한다면 당신도 남부르지 않게 사랑에 실패할 수 있다. 사랑하지 않은 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죄보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은 죄가 더 크다. 그래서 신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은 죄를 지닌 사람을 사랑한 사람들로 꽉 찬 감옥 밖에 가둔다. 외로움. 외로운 것보다 더 외로운 것은 외로움을 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실수. 사람을 여자와 남자로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그게 어려웠다면 기억력을 주지 말았어야 했다. 처음부터 만나게 하지 말든지, 만나게 했으면 헤어지게 하지 말든지, 헤어지게 했으면 생각나게 하지 말든지, 추측한데 하나님은 사랑 한 번 못 해봤을 것이다. 도돌이표. 당신은 마침표를 찍고 떠났습니다. 나는 당신의 마침표 아래에 되돌리고 싶은 마음을 하나 더 찍습니다. 고래를 사랑하는 법. 고래를 사랑하니?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하지만 난 수영을 못해. 고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 절망이야. 바닷물을 다 마셨어야지 사랑한다며.